수혈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많이 했거든요. 완전히 습관. 다른 사람이 장기를 넣는 거랑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수혈 자체가 들어가면은 반응이 생깁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은 골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을 때도 뼈 자체에서 피가 나고, 만약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뼈를 다듬기 위해서 뼈를 잘라내거든요. 잘라낸 뼈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계속 출혈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 수술들은 뭐 산부인과나 흉부외과나 뭐 이런 데는 그 출혈이 생기면은 그 출혈이 있는 포커스를 딱 잡아주면은 더 이상 피가 안 나요. 근데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여러 군데를 치고 자르고 그 다음에 고정하고 하다 보니까 뼈 자체에서 스물스물 피가 나는 걸 갖다가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또 연부조직 자체도 째고 들어가니까 연부조직 자체에서도 계속 피가 좀 나고, 관절을 열고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 혈색소가 떨어지면은 수혈을 바로 고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수혈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많이 했거든요. 완전히 습관.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헤모글로빈이 10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피 달아라, 그냥 이렇게 안 달면 치료를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이제 뭐 옛날 얘기이긴 한데, 그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수혈을 한 3팩, 4팩 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 정도까지 올리면 되게 잘했다, 잘 올렸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했었고 그랬는데, 그 수혈 자체가 피가 났다고 무조건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위험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장기를 넣는 거랑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수혈 자체가 들어가면은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는 저거는 나하고 다른 친구들이야 하면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몸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혈이 끝나고 나서도 그런 반응들을 우리 몸이 면역 체계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제 저희 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장기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인식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면역 억제제를 더 강하게 오랜 기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근데 왜 다른 병원에서 잘 안 하는 걸까요? 피 주는 게 제일 쉬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뭘 그렇게까지 하나요? 수혈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인공관절하고 나면 헤모글로빈이 한 2, 3 정도 떨어지거든요. 출혈량이 발생하는 건 막을 길이 없고, 아예 피가 안 나게 하면 뭐 거의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 떨어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통 한 피 2개 정도는 준비를 하고 그냥 그렇게 루틴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습관처럼 안 줘도 되는데 이제 주는 거죠. 왜냐면은 출혈이 된 상태에서 환자가 빈혈 상태면 회복이 늦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쉬운 피를 주는 방법을, 수혈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습니다.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술 전에 좀 철분제제라든지 아니면 조혈제를 써서 좀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10 이상이 되게끔 해서 미리 환자 몸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수혈 프로토콜을 어떻게 쓰냐면 철분제제하고 조혈제를 같이 씁니다. 철 자체는 적혈구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적혈구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 거기에 조혈제를 같이 쓰면은 그 적혈구를 만드는 정부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정부세포들을 그 조혈제들이 살려줍니다. 많이 살려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이제 고용량 철이 들어가면은 그 철을 이용을 해서 조혈제의 명령을 받은 그 정부세포들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고, 보통 조혈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저희가 투여를 하고요. 철은 매일 줍니다. 매일 주는 방법이 있고, 그 철도 여러 가지 철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함량 철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매일 안 들어가는 경우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용량을 쓰고 저용량 철을 계속 넣어주거든요. 뭐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크게 용량이 들어가고 나는데 그걸 매일 쓸 수는 없거든요. 그건 또 이제 위험성이 있고, 조금 그거보다 작은 용량으로 조금씩 계속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해야 되는 미세 수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좀 피가 덜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피를 덜 나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트레넥사민 에이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 들어가면은 굉장히 피가 덜 난다. 관절 주변에 뿌려서 작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관절각 안에 그냥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직전에 이제 혈관으로 주면은 확실히 피가 좀 덜 나게 하는. 그리고 또 수술장 안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출혈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지혈을 하죠. 보통은 수술할 때 저희들이 이제 닦아내서 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다 본인 피를 모아서 세척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셀세이버라 그러는데 그런 기구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놀라는 거죠. 보통은 수술하자마자 제일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련이 제일 많았으니까. 근데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보다 그 다음날이 더 떨어지고 이틀째 더 떨어지고 3일째까지 이제 더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거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수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은 3일째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올라가요. 네,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거의 다 정상치 비슷하게 회복이 됩니다.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적은 건 그건 뭐 여러 논문에서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혈을 했을 경우에 이제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수혈을 안 할 때보다 훨씬 높다고 지금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수술부 감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교란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저기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외부에서 뭐 균이 왔을 때 그냥 그거를 억제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금만 오염이 되더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교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수혈 자체로 감염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거는 저기 사고라고 봐야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고. 그 수혈을 받은 분들이 수혈을 안 받은 분들보다 이제 수술 이후에 감염, 수술부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네. 저는 100% 다 무수혈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 제가 박사 논문을 이 무수혈 논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제가 있던 수천양대 서울병원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종교적인 신념상 절대적으로 이제 그 수혈을 안 하시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조혈제라든지 아니면 철분제 이제 이런 거 쓰는 것들이 저희들이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렇게 했더니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거 발표도 많이 하고 예. 제가 뭐 전공의 때부터 무수혈 수술이라고 저희가 하면서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온 거고, 예. 결국은 수혈로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는 수혈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혈하는 사람들은 근데 많습니다. 왜냐면 쉬우니까. 예. 저희 병원에서 저 뭐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할 때 저희는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혈 안 하고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제가 한 20년간 무수혈에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환자분들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오면서 그 수술 이후에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혈색소가 변하는 패턴을 확실하게 알면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혈색소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하시더라도 수혈 없이 가능하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안심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